50대가 느낌 뭐가 늦어? 아직도 40년이 남았는데 그 40년을 놓는 것 자체가 문제야. 아시겠죠? 유동성은 연금에 있어서는 최악입니다. 이거 할 거면 하지 마세요. 노후의 연금의 혜택 결과는 수익성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속성에서 오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 말고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같은 다양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연금에 몰빵하는 사람들은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도 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연금을 국가가 이야기한 3층 연금, 4층 연금을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사람들은 사실 연금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 제일 준비가 부족한 것이 바로 이제 개인연금이에요. 개인연금은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입니다. 근데 이 개인연금을 가지고 그럼 내가 뭘 가입해야 되냐, 상품이 너무 많다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 측면에서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세금 혜택을 드리는데 지금 납입할 때 세금 혜택 드리는 연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연금저축 IRP라는 겁니다. 연금펀드 IRP. 뭐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다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세제 혜택이 뭐가 있냐면 비과세 연금보험이 있어요. 얘는 납입할 때 지금 세제 혜택이 없어. 돌려받는 게. 그런데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연금저축이나 IRP는 납입할 때 세금을 돌려주고 연금 탈 때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 연금 같은 경우에는 납입할 때 돌려주는 건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이 없어요. 요 두 가지 축이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축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축이 어떻게 설정하냐?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연금저축 IRP와 비과세 연금보험을 두 개를 같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서로 간에 그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내가 하나만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은 소득이 좀 많은데 연말에 좀 세액공제를 받아야 돼. 세금 환급이 필요해. 그러면 지금 돌려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연금저축 IRP 같은 거 만들어서 여기다가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하게 되면 납입액의 최대 13.2에서 16.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좋잖아요. 소득이 있으신 분들 이거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올해 소득이 거의 없어. 이제 소득은 없고 사실 내가 그냥 뭐 집에서 물려준 돈으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주부들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자, 주부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혹은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열심히 연금저축 IRP에 900만 원 넣어봐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이 세액공제라는 것이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지 내지도 않은 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적거나 없으신 분들은 연금저축 IRP보다 비과세 연금이 훨씬 유리해요. 얘는 비과세 연금을 꾸준하게 불입하게 되면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연금저축 IRP를 넣었는데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났어. 그럼 나중에 결국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비과세 연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어요. 수익이 많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사실 비과세 연금이 유리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운영 방식도 봐야 됩니다. 자, 연금저축 IRP는 요즘 은행, 증권사에 굉장히 많이 하시고 연금 펀드 많이 하시는데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 투자 상품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운용을 잘해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을 통해서 IRP를 통해서 내가 연금 재원을 많이 쌓고 싶다.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 IRP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그 수익이 확정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투자 수익은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용을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수익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운용을 잘하고 수익에 자신이 있으면 연금저축 IRP가 좋아요. 하지만 내가 투자 운용을 잘 모르고 수익 낼 자신도 없고 맨날 하면 똥손이어가지고 손실 보고 있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사람들은 연금저축 IRP에 들어가서 투자해봐야 마음만 고생해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비과세 연금보험이 낫습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은 상품에 따라서 운용을 보험사가 해주고 그리고 일정한 높은 수익률을 확정 보증하는 상품도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각각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쪽에서 연금저축과 IRP,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 받는 상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1994년도에 이 연금저축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가가 개인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5년도에 퇴직금 제도가 생기면서 2012년도부터인가 이 IRP가 시행됐죠. 연금저축이 원래 있었고 IRP가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사실 두 개가 비슷한 성격이야. 근데 연금저축은 현재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IRP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돼요. 두 개 합쳐서 1,500이 아니고 합쳐서 최대 900까지고 같은 성격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 있었던 연금저축, 연금펀드를 할까? 아니면은 내가 IRP를 가입해서 또 운용을 할까? 어차피 이 두 가지 상품은 다 껍데기,
계좌 상품이에요. 그 돈, 거기다 돈을 넣어서 내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뭘 살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저축을 할까, IRP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거 해야 될까요? 여기서 제가 특징을 설명해 드릴게요. 특징. 좀 전에 세액공제 효과 말고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연금저축 펀드 이런 상품은 한 금융회사에 여러 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뭐 은행 가가지고 증권사 가서 거기서 계좌를 10개를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이. IRP는 한 금융회사당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갖고 있는 자산 전부 다 주식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100%까지 내가 다 뭐 ETF라든가 펀드를 살 수 있어요. IRP는 30%가 안전자산이 의무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30%는 안전자산을 사야 되는 것이고 70%만 운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연금펀드는 내가 필요할 때 세금을 내더라도 전부 다 인출할 수 있습니다. IRP는 중도 인출이 안 돼요. 50%까지는 한 푼도 인출할 수 없어요. 인출하려면 계좌를 깨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연금 펀드는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IRP는 하나만 만들 수 있어. 연금 펀드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IRP는 30% 의무 자산 비중이 있어요. 연금 펀드는 중도 인출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IRP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해요. 뭐가 좋아요? 여기서 수많은 일반인들이 연금 펀드를 선택해요. 그래서 연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엉망인 거야. 그러니까 연금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주식으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기능, 이 기능이 연금에는 독이에요. 아시겠죠? 독.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운동을 하러 헬스클럽에 가. 헬스클럽에 가면 내가 뭐 하러 가는 거야? 운동을 해서 건강하고 살도 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갔는데 딱 갔더니 이제 트레이너가 다가와요. 선생님, 이제 고객님 오셨습니까? 저희 헬스클럽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등록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헬스클럽 트레이너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을 하시려는 목적이 또 살도 빼고 건강하시려는 거니까 이렇게 하려면 꾸준하게 하셔야지 건강에 도움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헬스클럽에서는 절대 중간에 빠지신다고 봐드리는 거 없습니다. 뭐 양도 뭐 이렇게 뭐 중간에 쉬고 이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해지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1년 끊으셔야 됩니다.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오셔야지 제가 도와드릴 거고 그래야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사인하십시오. 하겠어요? 내가 사실 운동을 하러 왔지만 제대로 해본 적은 없고 다 중간에 쉴 수도 있고 좀 해지도 돼야 되고 이런 데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불편하지. 그럼 막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또 다른 트레이너가 다가와. 고객님, 저희 헬스클럽에 등록하시면 사실 사람이 운동하다가 못할 수도 있죠. 중간에 혹시 못하게 되면 좀 쉴 수도 있게 해드리고 양도도 가능하고 중간에 만약에 정 안 되시면 제가 해지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등록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트레이너와 두 번째 트레이너 중 누구에게 등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요. 대부분 다 두 번째 해요. 그렇죠? 두 번째가 좋아 보이니까. 자,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그 중에서 누구랑 운동해야 여러분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죠? 첫 번째랑 운동하셔야 돼요. 첫 번째 트레이너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려는 목적이 확실한 진짜 좋은 트레이너예요. 근데 두 번째 트레이너의 목적은 뭡니까? 한 건 가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은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금을 준비하면서 언제든지 뺄 수 있고 뭐 자유롭게 투자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유동성을 좋아하시는데 유동성은 연금에 있어서는 최악입니다. 이거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연금을 가입하고 연금을 준비하면서 꼭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근데 혹시 중간에 내가 필요할 때 해지나 뺄 수 있습니까?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연금 상담을 하면서. 그렇죠? 그분들은 딱 얘기해요. 그냥 가세요. 너는 여기서 가입하지만 앞으로 조만간 어차피 깰래야. 깨는 순간 페널티, 세금 토해내야 되고 손실봐. 죽 써서 남 주는 거야. 그냥 가. 진짜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 상품을 가입하면 중간에 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돼. 이 상품이 혹시 제가 중간에 빼고 싶더라도 막아줍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거꾸로 질문하셔야 돼요. 거꾸로. 근데 맨날 그러지 않잖아. 어떻게 하면 빼고 싶고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인생이 그 뭐냐 그 꼴인 거야 지금까지. 아시겠죠? 봐봐. 주변에 성공한 사람 봐봐. 성공한 사람 정말 어려운 역경에서도 꿋꿋하게 뭔가를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너처럼 맨날 이랬다 저랬다가 뭐 싫으면 안 하고 좀 해지하고 이런 애니 이러면 성공 안 해. 그렇게 인생 살면 그냥 죽 써서 남 주는 인생만 사는 거야 그냥. 제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분들이 특히 연금을 준비하면서 연금저축과 IRP에서 고민하신다. 무조건 IRP. 그리고 되도록이면 묶여서 절대로 손댈 수 없는 것. 우리나라 연금 중에서 절대로 묶여 있어서 절대로 손댈 수 없는 연금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내가 내기 싫다고 안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중간에 뭐 중도 인출 됩니까? 안 돼요. 특히 심한 게 공무원연금이에요. 공무원연금은 납입 중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직장 생활하다가 한 1년 육아휴직 하느라고 쉬지 않습니까? 그럼 육아휴직 하느라고 쉬는 동안 공무원연금을 내지 않습니다. 월급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1년에 복직을 하잖아요. 지난 휴직 기간 동안 1년치 더블로 내야 돼요. 납부 예외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한 푼도 인출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건드릴 수가 없어요. 유동성이라는 건 도무지 없는 게 공무원 연금이에요. 그런 연금을 나중에 유지하신 분들이 노후의 혜택을 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노후의 연금의 혜택 결과는 수익성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속성에서 오는 것이지.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0대가 늦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50대가 늙은 나이입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옛날에 50대에 막 늙고 막 쭈글쭈글하고 그렇잖아요. 그때는 평균 수명 60세, 70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50대가 되면 할아버지였어. 손주 봐야 될 나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퇴직하고 한 5년 정도 인생을 정리하고 하늘나라 가시는 시기였다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아직 그 생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50대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평균 수명 85세, 90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내가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 보세요. 50세, 내가 50세야. 앞으로 살 날이 몇 년 남았어요? 40년 남았어, 40년.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 몇 살인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평균 수명 50세가 안 됐어요. 진시황. 그렇게 장수를 원했던 진시황이 49세에 죽었어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내가 조선시대로 돌아간다 생각하면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됐으니까 내가 지금 50세지만 조선시대로 생각하면 10살이에요, 10살. 10살짜리 애가 태어나가지고 어차피 50세 죽을 건데 40년 남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났네. 이미 늦었어. 나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네. 10살짜리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정상입니까? 이상한 거지?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50대가 늦긴 뭐가 늦어. 아직도 40년이 남았는데 그 40년을 노는 것 자체가 문제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조선시대의 10살 어린아이다 라는 생각으로 노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0대가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60세부터 집에서 놀겠다는 분들이에요. 60대는 집에서 노는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70세도 일러. 최소한 70대까지는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것이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재능 기부를 하든 아니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뭐 사업을 하든 그걸 하신다 하더라도 70세까지는 절대 집에 들어앉으면 안 돼. 이것도 이제 75세로 점점 늦춰지고 있어. 75세까지 일해도 그다음부터 25년 또 살아야 돼요. 100세 시대가 그렇게 또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늦었다고 생각해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앞으로 10년, 20년을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역전의 연금 플랜. 지금까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세요. 1355 전화하셔가지고 국민연금 내가 혹시라도 더 채울 수 있는 게 없는지 과거에 못 낸 게 없는지 체크하셔가지고 국민연금 지금부터 하시면 되고요. 30, 40대는 나이는 젊지만 돈이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쌓아놓은 돈이 통장에 한 몇천만 원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걸로 국민연금 추후 납부하거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개인연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개인연금. 내가 이제 와서 무슨 개인연금을 준비해 라고 하시는데 사실 지금부터는 개인연금을 준비하면서 벌어서 내는 게 아닙니다. 30, 40대는 열심히 월급 벌어서 그중에 생활비 쓰고 애들 키우고 남은 돈 가지고 저축하고 연금도 했죠. 50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쌓여있는 돈 혹은 내가 퇴직금 받은 돈 이 돈을 가지고 개인연금을 별도로 자산을 쉬프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이 좋으냐 개인연금을 바꾸는 것이 좋으냐를 고민해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게 좋으면 여기서 그냥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 이걸 옮기는 것이 훨씬 더 세제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면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통장에 1억 있으면 100만 원씩 10년간 더 불입해서 더 많은 연금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또 나는 지금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 좋아요. 목돈을 그대로 연금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시납 연금이 있어요. 그냥 내가 통장에 5천만 원, 통장에 1억 있다. 그걸 그대로 한 번에 가입하고 그리고 5년, 10년 불린 후에 연금 받을 수 있는 플랜. 이런 걸 또 가능합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투자해가지고 내가 뭐 배당을 받거나 수익을 많이 내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포트폴리오의 하나예요. 다만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순간 목돈이 주식시장에 투자되는 순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이건 유의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한 1억 있다. 한 5천만 원은 배당주 펀드에 넣고 5천만 원은 일시납 연금에 넣어서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금을 준비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노후 준비가 안 됐다. 그런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노후에 내가 늦었지만 집 한 채는 마련했을 거 아닙니까? 집도 없으면
집부터 사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 받을 수 있는 플랜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렇게 연금 제도가 살펴보면 생각보다 잘 돼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금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을 60세, 65세로 보지 마셔라. 이제는 70세로 봐야 된다. 막상 65세가 돼도 연금 받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세요. 국민연금도 65세 받는 것보다 5년 연기해서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연금을 줍니다. 1년에 7.2%씩 연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든 연금 플랜을 이제는 65세로 빠르다. 70세에 맞춰서 수립하시고 그 전까지는 내가 일정한 좀 일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퇴직하고 나면 5년, 10년 소득 공백, 은퇴 절벽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네. 소득 공백, 은퇴 절벽은 연금을 개시해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소득 공백, 은퇴 절벽은 일해야 돼. 일. 아시겠죠? 차라리 그 시간에 모아서 뭐 경비원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소득을 만들어서 그걸 채우셔야지 그걸 연금을 미리 땡겨서 까먹겠다? 이 생각하면 노후에 큰일 납니다.